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왕조가 무려 500년을 갔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인데 어떻게 해서 나라를 500년씩이나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500년 동안 간 나라들이 없었어요. 아니 뭐 신성 로마 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제국의 형태였고 단일한 왕조로 500년을 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혹은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으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여기는 조선이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를 찾을 수 이게 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유교가 우리 조선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학이라는 학문을 한번 볼게요. 자, 유학이 뭡니까? 그렇죠. 어려웠던 춘추 전국시대라고 들어보셨죠? 고대 중국에서 공자라는 사람이 만든 학문입니다. 그리고 제자였던 맹자가 완성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공맹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유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수기와 수양, 도덕성 회복의 학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하게 태어난 인간이 세상 풍파에 더럽혀진 인간이 선한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착해지고 이 사람이 착해지고 저 사람이 착해지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대동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요게 이제 유학의 근본 이념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유학의 여러 갈래들이 나왔는데 유학자였던 중국 송나라의 주희라는 사람이 주자학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을 건국한 유학의 한 갈래 성리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을 주자학 이렇게도 부르는데 성리학은 유학은 유학인데 조금 더 심오하죠. 유교가 단순하게 인간의 도덕성 회복을 이야기했다면 성리학은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원리인 이와 재료인 기로 만들어져 있을 거야. 우주 천리지간 만물의 이치와 인간의 근본 심성을 좀 더 깊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심화 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성리학이 좀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좀 고리타분하고 형이상학적인 만져지지 않는 뜬구름 잡는 유학 같은 뭐 그렇게 보기도 해요. 좀 굳이 비판을 하자면. 근데 여기는 성리학이 만들어진 중국에서도 이것은 학문에 머물렀고 일본은 임진왜란 때 이황 선생님의 제자였던 강항을 잡아가면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는데 거기서도 그냥 학문으로 자리 잡았단 말이죠.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게 건국이념, 통치념이 됐어요. 왜? 여기는 성리학자인 정도전이 이성계와 힘을 합해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 끼친 유학, 성리학의 영향은 거의 중국이나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여기는 조선이 500년간 버티는데 분명히 한 괴를 담당했을 것이다. 이런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떤 영향을 끼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500년 유지에. 자, 일단은 유교적 이념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교적 이념이 탄탄한 신분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선이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는 유교는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를 강조를 합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본래 하늘에서 부여한 그 신분을 나의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성실히 수행하다 죽는 것을 가장 값진 인생으로 봤어요. 지금은 어때요? 우리 인생이 뭐 열심히 공부해서 수직적 신분 상승을 하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하는 것을 어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라 타고난 내 신분대로 내 그릇대로 내 분수대로 성실히 살아가다 죽는 것을 어떤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나라 입장에서는 성리학적 통치 질서에는 영향을 안 끼쳤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있었을 테고 여기는 유교의 이념은 외세 침입을 막아내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이요. 그 민족적 자긍심과 자존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 엄청나죠. 그게 왜 생겼냐면 이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에 끼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의 침입을 한 1000번 이상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전쟁이란 건 어떻습니까? 내부적 결속력, 단결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은 평상시에는 서운하다, 뭐 티격태격 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단결하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는 민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긍심이 높고 자존심이 높은 민족성에 플러스 여기는 여기 유교적 이념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자, 유교에선 뭐를 강조합니까? 그렇죠. 국가의 충성, 나라의 충성, 임금의 충성을 강조합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 유학은요, 우리가 볼 때는 학문이지만 조선 사람들한테는 이게 곧 종교였거든요. 종교. 완전히 유교에 물들어 있었어요. 정신세계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임금님 그리고 스승님은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 임금님을, 우리 아버지를, 내 가족을, 우리나라를 넘보려 오랑캐가 쳐들어왔어? 이건 무조건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제 임진왜란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3년 전부터 승려와 상인을 가장을 시켜서 일본 스파이들이 우리나라를 정탐을 해요. 뭐 살펴본 거지. 이 나라는 생각보다 먹을 게 없고 뭐 군대도 빈약하고 뭐 그리고 양반들이 백성들을 가렴주고 한다. 등쳐먹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군 새로운 점령군이 오면 백성들이 점령군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면서 바로 순응할 것이다라고 오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주민들이 그렇거든요. 일본인들은요. 어떤 새로운 성주가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적 항복을 하고 절대 충성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전국시대 일본이 그랬거든요. 완전한 오판이었던 거죠.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민족은 생각했죠. 우리는 너희보다 우월한 민족인데, 우리는 외세 침입을 막는 그런 민족인데 감히 너희 오랑캐가 우리나라와 임금을 업수에 여기고 쳐들어와. 그래서 의병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근본이 바로 유교적 이념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교가 우리 조선에 미친 영향 두 번째가 뭐냐면 학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유교적 문치주의 국가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문치주의는 뭐를 낳습니까? 바로 기록을 낳는데, 여기 있는 조선시대의 기록 문화가 바로 조선을 500년간 버티게 하는 힘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기록물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조선 왕조 실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했던 조선 왕조 실록.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77책이고 일반인이 하루 왼종일 읽어도 다 읽는데 4년 반이 걸린다. 그리고 이것이 상상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검증과 실력자들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며 쓰여진 것이고, 이렇게 단일 왕조의 기록물이 500년 동안 지속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란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기록물, 이런 어떤 기록의 역사가 어떤 후대에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교훈을 주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이 조선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록의 역사가 조선을 버티게 한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간단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유교의 그 검약 정신이 검약 문화도 우리 조선을 버티는 힘이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텐데 시간상 요거 세 가지로 좀 가볼게요. 자, 우리가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갔어요. 유럽에 갔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성당들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명동에는 1898년에 만들어진 명동 성당은 규모면으로 보면 그리고 그 어떤 기간으로만 보면 애기죠. 그들은 보통 1000년이 넘고 그 규모하고 예술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에 가면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사람들은 그 관광지를 가보고 와, 위대한 문화유산이다라고 박수를 쳐요. 당신들 너무나 훌륭한 선조를 두어서 부럽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조선시대 건축물들 다 조금하고 짜작짜작해서 좀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별로인 것 같나요? 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위대한 건축물 문화유산을 만들지 못했을까? 혀를 끌끌끌 차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건축물을 크고 화려하게 지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검약 정신 때문에 99칸 이상은 못 짓게 하고 당시 서원들처럼 자연에 파묻힌 작은 담장의 눈 밑에 있는 작은 건물들을 만든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고려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신라가 더 휘황찬란했잖아요. 그래서 신라의 경우는 경주에 가면은 금을 입힌 저택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게 36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그러니까 건축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에 밀란의 기록을 살펴보면 보통 25년에 한 번꼴로 밀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백성들 예민한 백성들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백성들을 가렴주고 하거나 괴롭히는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우리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조선에서 지배층들이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덤을 만드는데 연 20만 명을 동원해서 30년 동안 뭐 없는 돌을 가져다가 피라미드를 건축한다고 생각합시다. 스핑크스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밀란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 조선은 망했을 겁니다. 그런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성당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골수로 빼먹는 일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훌륭한 선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오늘날 관광 수입 올려주는 건 감사하지만 그 당시의 그 행위는 결코 옳은 행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19세기 대원군이 왜 쫓겨났어요? 경복궁 짓는데 멋지게 지으려고 백성들 데려다 강제 노역시키고 양반들한테 강제로 돈 뜯고 그러다가 이 사람 10년 만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건불 10년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유교적 범약 정신이 조선을 버텨주는 또 하나의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의 역사 얘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번 만들어진 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나라들은 기본 500년 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삼국시대 백제 700년 같습니다. 고구려 700년 같습니다. 신라 1000년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창세기 이래 가장 오래 간 왕조가 바로 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가 500년이고 여기는 또 조선이 500년을 갔어요. 무슨 한반도에서 나라만 만들어지면 기본 500년이에요. 왜 이 주제를 정했는지 마지막 토론으로서 여러분들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가 지금 단추를 잘 끼우면 대한민국이 500년도 갈 수 있고 1000년도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잘못된 어떤 선택이나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나라는 70년 아니라 80년 만에 막을 내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상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해서 500년을 갔을까? 그리고 그 외에 한반도에 만들어진 나라들이 어떻게 그런 유구한 세월을 버틸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